네,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사건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gun혁 교수님, 일단 이 피의자가요, 이 돈만 훔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지금 준비한 여러 가지 그 범행 도구를 보게 되면 예. 사실상 처음부터 마음속에 일정한 살해에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기 역력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일정이다. 네, 흉기 자체가 사실 또 낚시 도구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또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장갑도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이른바 우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장소에 있었던 일정한 도구를 사용해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공격 행위를 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발로 보기보다는 미리 쭉 계획을 한 것이 역력한 것이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일 이 장소에 오기 이틀 전에 이미 이 장소에 가서 일정한 공격 행위를 하면 돈을 강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고 온 것이 역력하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형량에 있어서 이른바 강도 치사냐 강도 살인이냐 이것은 엄청난 그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강도 살인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아니면 살인 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대한 변호 방어 전략으로서 나는 돈만 훔치려고 했다가 그때 실수 또는 순간적인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그 교수님 보니까 이 CCTV를 통해서 이 피의자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얼굴 인식 기술, 뭐 CCTV 보니까 몇 퍼센트, 90 몇 프로 나와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기술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한 기술 같습니다. 그래 그 과학 기술이 그 과거 10년 사이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진화 발전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에 더 중요한 것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착수가 가능했다. 즉 제보와 과학 수사가 만들어진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이면에는 사실상 더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살인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 경찰청에서 미제 살인 사건 전담 수사반이 꾸려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찍었던 사진이 있었고 이것이 제보로서 나 저 사람 본 것 같다. 그런데 벌써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과연 저 사람이 맞는지 얼굴 일치 그 영상 기법을 활용해서 네. 92% 이상 동일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결국 자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이건 변호사님 네. 보니까 이 피의자가요. 한 3, 4만 원 훔치려다가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거거든요. 이게 참 주변인들 보기에 유가족들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용의자가 얘기한 게 점주를 살해하고 그가 훔친 돈 고작 3, 4만 원이었습니다. 그 3, 4만 원마저도요. 이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도 이 사건은 결국 의도적인 계획 범죄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본인이 이제 살해 범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인의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다 모두가 계획되지 않았으면 이제 검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범행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잡히지 않도록 옷을 지인의 집에서 갈아입고 그리고는 마산에 있는 본가로 도주했다는 겁니다. 도주하는 중에 이 고속도로의 흉기, 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에 찔렀는데 이 흉기를 고속도로에 유기를 했고요. 또 옷까지는 진주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네. 즉 자신이 특정될 수 있는 많은 증거물들을 다른 장소에 버렸고 본인 또한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이전부터 내가 범행 직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지가 철저히 계획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이동 경로를 보이긴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2017년도에 재수사 시작되면서 만들어낸 이 수배의 전단 이게 잘 제작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시민의 제보로 결국 이렇게 용의자 검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정당한 처벌이 주어져야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봉화 농약 사건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 자 이고은 변호사님 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어르신들 쾌차하길 좀 바랬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렸습니다. 한 분이 다른 주민 한 분이 유사한 증세로 좀 추가로 병원에 이송됐거든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봉화 지역에서 이제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피해자 네 분이 이제 오리고기를 복날을 맞아서 드셨는데 네. 여러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40명 이상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근데 유독 한 테이블에 있었던 피해자 네 분이 구토 증세, 침 흘림 증세, 복통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위 세척액을 검사해 보니까 거기 살충제 성분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 피해자 네 분이 다 같은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용의자가
그 테이블을 타겟팅해서 거기다가 어떤 살충제를 넣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추가로 지금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80대 여성 A씨가 또 똑같은 증세를 어제 오후부터 오.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피해자 네 분과 같은 테이블을 쓴 분이 아닙니다. 어허. 다른 테이블에 있었던 피해자가 또 발생하면서 그럼 그동안의 가설, 이 피해자 4명이 앉아 있었던 테이블과 뭔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용의자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가설이 좀 깨지게 되는 거고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분까지 이런 복통 증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요. 지금 이 80대 여성 A씨에 대해서도 위세척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 피해자 4명 몸에서 나온 살충제와 동일한 성분이 나올지에 주목을 하고 어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 4분 중에 다행히도 한 분이 의식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다행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대화가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네. 경찰이 질문을 하면 끄덕이고 이제 의사표시 정도는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호전될 것 같고요. 이 의식을 찾으신 한 분의 입을 통해서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주민 한 분 쓰러지셨다는데 뭐 연관성이 있는지 계속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교수님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좀 잡힌 게 뭐냐면 이 커피를 공통적으로 마셨다. 같이 네. 마셨다. 이건 네.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반드시 그 오리 고기에서 이 살충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네. 이제 수사의 방향이 조금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오리 고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음식, 특히 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네. 경로당으로 이분들이 옮겼는데 그 경로당 안에서 커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이제 참고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 살충제의 그 출처는 아마 커피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수사의 방향을 삼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커피가 경로당 안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커피냐,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온 커피냐. 사온. 네,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불일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 본다면 이 커피가 과연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고 예.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인 것인지 누가 탔던 것인지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커피에서 살충제가 있는가에 관한 지금 분석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리 고기 말고 커피 그리고 혹시 다른 뭐 음료수 또 냉장고에 있었던 물 등에 대한 지금 분석이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뭐 오리고기냐 커피가 문제였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